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가 한마디로 요즘 고개를 좀 쳐들고 있습니다. 원래 우리 배 소장님이 우리 여론조사 분석할 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. 대통령 지지율을 잊어라. 맞아요. 그런데 지난주에 34%였는데요. 이번 주에 39%까지 올라갑니다. 그렇죠. 그럼 이쯤 되면 사실은 대통령 아까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렇죠. 네. 대통령이 혹시나 국민의힘 1당 되면 내가 잘해서 이긴 거야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5%포인트가 한꺼번에 뛰었거든요. 네. 보통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% 한꺼번에 뛰지는 않아요. 특별한 요인이 있다는 뜻이에요. 그렇죠. 근데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이게 갤럽은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. 의대 정원 확대가 21%로 압도적이네요. 전주에 비해서 12%포인트가 올랐어요. 확 하고 뛰는 현상이 나타났어요. 네. 그리고 보통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거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외교예요. 외교. 맞습니다. 긍정이라고요? 네, 그걸 긍정평가로 보통 꼽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이 주로 긍정평가를 하고 있으니까. 네. 아까 제가 숫자 말씀드렸잖아요. 국민의힘 확실한 지지층은 윤 대통령을 그냥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정파 편향적으로 자기들은 확고하게 위치를 잡은 거예요. 정당 일체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. 네. 근데 그 외교가 5%포인트가 내렸고요. 오히려 그 다음이 결단력, 추진력, 뚝심인데요. 이게 3%포인트가 올라가지고 8%가 됐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처를 하는 방식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. 파생적으로 다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전공의들이 계속 진료 거부하는 사태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. 네. 근데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거는 강제 수사에 다 들어가면서 다 잡아놓겠다는 식이잖아요. 네. 근데 환자들은 계속 피해를 볼 거란 말이에요. 이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어요. 그럼요. 근데 그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잘 안 돼요. 한 번 시동이 걸려서 간 거잖아요. 전공의들도 맘 상할 만큼 다 상했단 말이에요. 지금 거의 8,000명 가까이가 지금 맞습니다. 있는데 네. 한 복귀한 사람은 한 300명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현 정부가 대응할 것이냐, 민주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, 이게 매우 중요하다. 네.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이 일단 잠복된 이슈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가장 큰 이슈로 현재 민주당이 또 다른 대응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네. 의대 정원 확대가 제일 큰 이슈가 돼서 총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이걸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, 이게 매우 중요하다. 네. 그리고 민주당이 얼굴을 바꾸는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고, 네. 그래서 선대위를 꾸릴 때 민주당이 좀 더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꾸리고 좀 공천 작업에서 보였던 우왕좌왕하는 모습 말고 좀 체계적인 선거 대응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좀 실망한 국민 여론을 다독이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좀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. 네. 저도 말씀 듣다 저도 이제 보니까 네. 마무리로 네, 받아가면은 맞습니다. 예. 그 김평론가 말씀에 저는 좀 이견인데 뭘 또 이견이? 같은 얘기 이제 하는 거 끝내야 아니에요? 되는데 이견이라고요? 이 끝내는 발언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랬잖아요. 왜냐하면 이미 어쨌거나 간에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이후로 앞으로 이제 어떤 파장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긍정평가 이후로 올라가 있는 강력한 이슈가 돼버린 의대 정원을 다시 물고 들어가면 저는 또 말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. 민주당으로서는 다른 이슈를 가져가야 되지. 결국 이슈는 다른 이슈로 이기는 것이지 그 이슈를 들어가면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뭐냐면 2010년에 무상급식이 있었던 거 기억나잖아요. 많은 사람들은 그때 한나라당은 그거 반대했겠지 생각하잖아요. 아니에요. 한나라당이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거 임박에서는 우리는 유기농 무상급식 하겠다. 근데 아무도 기억 못해요. 왜냐하면 이미 누군가가 치고 나가는 이 선점 효과는 뒤어가는 사람이 추격자가 극복하기 힘들거든요. First move advantage라고 그래요. 이게 우리가 선거공학에서. 그래서 저는 그거 말고 의대 정원은 의대 정원을 하더라도 다른 이슈로 저는 더 지지층들과 아까 말씀드린 중도층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네.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 이런 아이디어가 민주연구원에서 나와야 돼요. 탁 하고. 네. 그러니까 알겠습니다. 의대 정원 문제는 대립 이슈로 만들지 말고 민주당도 정원 확대에 찬성하면 되는 거고요. 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, 대응 능력의 무능력함
이런 것들을 지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환자들이 막 죽어가는데 대통령이 2,000명이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해라고 하는 걸 던져놓고 이거 총선까지 국민들의 이슈 끌고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네. 이렇게 대통령이 빨가벗고 지금 관권 선거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? 사실 이것도 불공정한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.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그것에 대한 무능력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. 의대정원 확대는 하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민주당이 정말 그 국민 이슈를 확 끌고 갈 수 있는 뭔가의 공약이든 공약으로는 그거 참 만들기 쉽지 않다고 보지만 네. 이슈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거다. 근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하고는 좀 다르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공천했던 게 결국 이른바 김건희 여사 방탄 때문에 저러는 거구나 이런 이미지들이 국민 사회에서 생겨나고 공천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은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그 물이 그 밥이네 그 나무는 그 밥이네 이런 인식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생길 때 민주당은 새롭게 후보들을 정리해가는 작업을 할 때는 잡음 없이 그것들을 무난하게 해가지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네. 좀 대비가 될 필요가 있겠다. 네. 그래야 실망했던 지지층들이 돌아오거나 부동층이 좀 더 마음을 돌릴 생각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.